그러니까 이제 무단 이탈한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민주노총 그 집회에 가려고 그랬다. 이제 이게 이번에 판결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사실은 이건 특검까지 해야 돼요. 특검을 하지 않고는 증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힘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해도 명분도 없고 막 영이 서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 고용 세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 감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 관리 감독 했습니까? 잘 못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금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정감사에서 이 교통공사 고용 세습 문제가 나왔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발언이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비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 제기가 작년 국감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 스스로 이거를 특별 점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발표 내지를 자기네 못했다고 없다고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이번 국감에서 또 터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도 사실 이거를 뭐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또 이 서울교통공사는 또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빠지는 거예요. 조사해도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자 그러는데 그럼 감사원 감사는 제대로 될까요? 정부가 했는데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 이번 국감에서 이제 야당에서 들고 나오니까 근데 여당 반응이 또 웃겨요. 민주당 반응이. 민주당 반응은 뭐냐면 이걸 가짜뉴스래요.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정치공세라고 막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조목조목 짚어보자는 거예요. 왜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하고 왜 박원순 시장은 비리가 없다고 하고.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이게 고용 세습이잖아요. 친인척들한테 자리를 주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채용 비리보다도 이 고용 세습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악질적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은 노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귀족 노조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 주인 없는 회사라고 알려진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진 대부분 뭐냐면 공공기관, 공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공사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내부 제보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목조목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사처장의 처가 부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기서 밝혀졌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숨겼다는 거겠죠. 그 전에. 숨겼는데 누가 숨겼는데 그게 이제 아니죠. 제보. 폭로했다. 제보 내지는 폭로가 있었으니까 이게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도 인정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 중에서 108명이 재직한 사람의 자녀라던가 형제 남매라던가 배우자 등 친인척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108명 말고 지금 더 계속 늘고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박원순 시장에게 지금 보내고 그 노조 측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이 비리 의혹이 사실은 2016년 5월에 있었던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모군의 사고를 계기로 이런 산하기관 직원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위원님 혹시 그 구의역 사고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판결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판결문에 보니까 직접적 사고 원인이 뭐였냐면 원래는 이게 2인 1조로 가야 된대요. 맞아요. 근데 이때 19살의 이제 김모군이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혼자 가게 됐을까?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 위에 상사가 그 민주노총 집회를
가기 위해서 무단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직장에서.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같이 나가야 될 사람이 같이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 밑에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 저는 당시에 언론에서 2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할 정도로 열악했다, 뭐 이 정도로만 언론에 나왔었는데, 뭐 같이 할 사람이 집회를 나가기 위해서 못 나갔다 이러는 건 저 못 봤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네. 판결문으로 인해서 알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단 이탈한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민주노총 그 집회에 가려고 그랬다. 이제 이게 이번에 판결문에 드러난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저보다도 많이 어린 그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라면 먹어가면서 일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됐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예. 이 그 비정규직 문제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가는 그런 얘기에 어떤 그 계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나중에 지금에서야 다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원래 그 2012년도 선거 예. 전부터 민주노총 관련된 사람들이 그 캠프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2011년 민주노총 해고자들이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가 이후 모두 서울교통공사로 복귀했다. 그리고 이 중 10명은 대법원에서 이미 정당 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추가 의혹은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예. 그 서울시 내부 관계자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011년 당시 박원순 후보 진영에 민주노총 성향의 서울 지하철 노조 해고자들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조 해고자들이 수십 명 합류해갖고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은 대부분 노조쟁의 행위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 등을 받고 해고됐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들의 복직은 박 시장 당선 직후인 2012년 1월부터 본격이 진행됐다고 해요. 예. 근데 도시철도공사 해고자 18명과 서울 지하철공사 해고자 16명이 전원 복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 도시철도공사 해고자 18명 가운데 10명은 대법원에서 정당 해고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다 복직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죠. 그러니까 선거 당연히. 캠프 때 도움이 됐으니까 이렇게 네. 또 챙겨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고 이 정치 볼 수 있겠네요. 권력, 이 정치, 선거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과 지금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탁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많은 의혹의 눈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예. 박원순 시장은 비리가 없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 생각이 들고 구의적 사고에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청년이 정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럼 어떤 희생이 있으면은 뭔가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발전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죽음으로 그냥 일부 사람들만 이득을 본 게 저는 정말 너무 어이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여당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예. 가짜 뉴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가짜 뉴스가 아니라 얘기하는데. 팩트 뉴스 아닙니까? 팩트 뉴스. 예. 팩트 뉴스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예. 그 채용 절차가 되게 간단한데 공채 입사자와는 달리 필기시험도 없고 인성검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084명 중에서 1,912명 정도가 직원 중에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거는 공사 자체가 지금 조사한 거예요. 예. 공사 자체가 조사한 것도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런 전수조사,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또 직원들이 많아요.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예. 직원들은 조사 받은 적 없다고 예, 하면 없다라고 또 지금 이건 얘기하는. 지금 나오는 명수보다 훨씬 더 훨씬 많은 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비리 의혹이 있겠네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드디어 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 아예 이거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자, 예. 제대로.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민주당에서 그걸 받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국정조사라는 게 사실은 뭐 국회의 과반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관례상 여당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도 여당과의 합의가 있어야 이게 숫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그 야당이 전체가 다 정의당까지도 아마 국조에 예. 참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죠. 사실은 이건 특검까지 해야 돼요. 예. 특검을 하지 않고는 증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다른 곳에서는 압수수색을 뭐 적폐 수사한다고 압수수색을 수십 번씩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왜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조사를 해야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후보가 뭐 기회는 공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외치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보면은 참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을 저는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들어서 청년 실업이 이렇게 더 어려운 마당에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가 뭔지 아세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놓고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일자리 정부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정부가 말하자면 특별한 노조와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그 취업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의원님 그 특별한 노조를 귀족 노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런 특별한 노조, 귀족 노조들의 이 잔치지 않았나 이번에 이 정규직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귀족 노조의 이런 만행들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바로 잡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동아일보에 실린 거 보셨어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직원들은 부실조사의 배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수조사하는 거 있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부실조사의 배경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러니까 약자로 민노총이에요. 민노총 산하 노조의 방해를 들었다. 회사에서 친인척 현황 조사 공문이 내려온 직후에 노조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라고 비난하며 조사를 전면 거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사 거부를 담은 노조의 통신문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각 부서에 팩스로도 전달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카르텔처럼 끈끈한지 알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국정조사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필요하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을 해야 돼요. 특검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대로 밝혀질 수가 없어요. 왜? 정부가 조사했는데도 없었다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조사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수사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구의역 사고 김군의 목숨과 맞바꿔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 민노총에 대한 얘기는 싹 빼버리고 이 김군의 죽음을 이용해서 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하면요. 이번에 이제 국감장에서 박원순 시장은 비리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도 하냐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래요.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해도 결국 아무것도 없다, 비리 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 직접적 사고 원인은 무단 이탈이었잖아요. 그 위에 자기 상사의 무단 이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마치 이 김군이 비정규직 그것만 주목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슬쩍 이렇게 지금 얹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걸 아는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소개할게요. 이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특별한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나 편법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또 걸고 넘어져요.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힘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해도 명분도 없고 막 영이 서질 않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하는 공격을 피해가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응?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유한국당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박원순 시장이.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흥분하는 젊은이들과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또 더 나가요. 모두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친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의 공채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래요. 근데 지금 보셨잖아요. 다 친인척들이 다 네. 들어간다니까요. 네. 무슨 젊은이들에게 이게 길이 열려요. 교통공사도 뭐냐면 공채 정원을 네.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성실하게 일하며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세상. 사람 우선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더욱 노력하겠대요. 근데 지금 고용 세습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눈 감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 관리 감독 했습니까?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만. 예. 아, 진짜 얼마나 더 뻔뻔하면은 사실은 이 김분의 죽음이 이 민노총의 카르텔 때문에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분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얼마나 뻔뻔하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쓸 수가 있죠, 의원님 진짜.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죄송하다.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왜 말이 나와야 되는 근데 거 그런 아닌가요? 말조차도 안 하죠. 예. 예. 힘이 세지니까. 너무 힘이 세지면 이게 권력이 이런 건가? 저도 진짜 이번에 이런 박원순 시장의 태도를 보고 예. 아, 권력이 이런 거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게 없는 거구나, 지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아십니까? 지난해 5,220억 원이에요. 이게 또 뭐 본인 돈도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 혈세 다 아, 들어가는 국가 건데. 혈세죠,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또 제가 하도 요즘 가짜뉴스 뭐 그러니까 예. 제가 늘 자료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 예.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555명 모집에 3만 340명이 몰렸대요.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6,791만 원이래요. 정규직은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신의 직장인 공기업이에요. 연봉이 저 정도면 대기업 사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게 네. 뭐냐면 의원님 기억하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공공기관 채용 모집을 할 때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이러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뭐 학벌이라던가 이런 배경을 보지 않고 정말 능력 위주로 보겠다. 아, 맞아요. 그런 걸 엄청 네. 포장을 또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터진 사건들을 보니까 무슨 블라인드 채용이 무슨 그런 능력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가족들, 친인척들 챙겨주기 위해서 블라인드해서 채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이걸 보면서 이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원님 진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 네. 저는 막 인터넷에 막 댓글을 쓰든 나는 뭐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 박원순 시장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막 엄청 얘기를 할 것 같아요. SNS나 이런 등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사회가 가야라고 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힘이 또 이런 식으로 잘못 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예.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사실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국민이니까.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 청와대도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그리고 이 서울교통공사 말고도 이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전자회사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서울교통공사 말고도 정말 전반적으로 큰 문제네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또 했어요, 그것도.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3월 정규직 전환 혜택 받은 전직 노조위원장 아들이 회사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그 108명 있죠. 우리 108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더 나올 거, 더 예. 많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천공항공사요. 예. 지금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그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아내를 뽑기 위해 채용 절차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직 간부의 아내가 인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예. 민노총이 압력으로 아예 인성검사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좀 몇 번 봤거든요. 예전에도 과거 권력자들이 자신의 아들이나 이런 걸 합격시키기 위해서 뭐 절차를 바꾸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인성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분이- 권력 집단이 누구인지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인천공항공사 다른 협력업체에서 민노총 간부의 아내가 함께 들어온 동료보다 9년이나 빨리 승진하는 일이 있었다고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전혀 적폐가 청산되고 있지 않고 적폐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지금 이 힘있는 민주노총이 대통령 초청 행사에도 불참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위원장은 대통령과 양자 공개 토론을 제안할 정도예요. 지금의 권력 집단이 누구인지 알겠죠? 예,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노조들의 힘을 받아서 탄생한 정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다거나 옳은 목소리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고용세습이 지금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잖아요. 전체 예. 공기업으로. 예. 그런데 아무런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본인 지지율에 기스가 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물어봐 주세요. 그 청와대. 예. 뭐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아, 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 저도 진짜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채용 예, 비리가 있는데 예. 왜 아무 말도 안 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교되는 분이 이제 마크롱이에요. 마크롱. 예. 다 아시죠? 마크롱. 예, 프랑스 대통령. 예,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공약을 많이 했겠죠. 대통령 예. 후보자니까. 예. 근데 이런 공약을 했어요. 임기 내에 중앙직 5만 명, 지방직 7만 명, 공무원 12만 명을 줄여 예. 300억 유로를 아끼겠다. 근데 이게 이제 막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39조 9천억 원이래요. 그랬는데 그럼 마크롱은 대통령이 돼서 이거를 지켰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켰을 것 같은데. 예, 예. 알아봤더니 마크롱 정부는 올해 중앙직 공무원 1,600명을 줄였고 내년에 4,500명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플랜을 내놨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람 그걸 지키려고 하고 예. 있는 거죠. 여기는 노조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노조들이 또 크게 반발도 했을 텐데 또 하지만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랑 비교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고용세습, 강력한 민주노총의 이런 이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예. 요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예.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또 무슨 의심이 드냐면 이게 공무원 숫자를 지금 늘려준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전수조사, 세부조사 계속 해보면 예. 그 지금 정권을 탄생하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의 친인척들, 그 사람들, 본인들, 왜 공무원직으로 간 경우는 없을까요? 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